네, 오늘 그 내용은 왜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평가 체계, 인사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어떤 방향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실제로 구축된 사례,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평가 체계에 대한 활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중소기업에서 인사 평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중소기업은 늘 현재 있는 중소기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성장을, 뭐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늘 중소기업의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성장 발전하려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얼마나 나아졌고 그 나아진 것이 제대로 나아진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 직원들이야말로 대기업 직원 못지않게 개인적으로 성장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성장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중소기업에 근무한다고 직원들이 뭐 역량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중소기업 직원들이야말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해서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예를 들어 놓은 것처럼 초기의 창업 공신들, 이제 중소기업을 보면 사장님이 한 두세 명 지인이나 아는 분들하고 동료들하고 창업을 해서, 그리고 창업하고 조금 성장을 하니까 이제 자기가 알던 교수님이나 주변의 다른 사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추천제로 입사한 직원이 있고요. 이게 더 성장을 하면 이제 공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채. 그리고 공채를 지나서 이제 회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무적 경력을 가진 대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중견기업 등에서 경력을 가진 경력자를 또 채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직원들의 복잡성이 지금 혼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 공신들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다 아시죠. 성격도 알고 인성도 알고 뭐 미주알 고주알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다 알지만, 여기서 어디서부터 몰라지기 시작하냐면 이 공채 입사자나 경력 입사자들 잘 모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혼자서 그냥 직관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가는 거죠. 이 절대평가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시는 대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자, 상대평가는 어떤 그룹 안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한테 우수한 등급을 주는 제도예요. 뭐 대학에서 학생들 평가라든 학교에서 학생 평가하든 뭐든 상대평가는 뭐예요? 그 그룹. 대학의 경우는 수강 신청한 학생이 50명이다 하면 50명이라는 그 그룹 안에서 1등부터 뭐 5등까지 A 플러스를 주고 이런 식인 거죠. 네. 그 순위에 따라서, 서열에 따라서, 집단의 서열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장점은 뭐냐? 상대평가는 경쟁을 촉진한다. 직원들 간에, 뭐 학교 같으면 학생들 간에 경쟁을 촉진한다. 뭐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선의의 경쟁을 촉진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게 나타나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 개인이기주의, 부서이기주의가 판치게 됩니다. 이 상대평가를 하면 내가 옆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더 나아져서 나보다 서열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서열이 높아지면 내 서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의 경우에 인사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을 모색해 봐야 된다. 절대평가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실제로 컨설팅했던 모 회사는요, 놀라지 마세요. 이 상대평가로만 10년 이상을 해오는 동안 회사는 한동안 성장하다가 그냥 성장이 정체됐어요. 7, 8년 가까이 매출 100억으로 그냥 쭉 정체되고 있던 회사인데 절대평가를 도입한 2년 차부터 200억이 넘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그런 거냐? 이 절대평가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 그러면 CEO들이 반대를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들은 인건비가 상승한다고. 그분이 저희한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직원 모두가 S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겁니다. 직원 전부가 S 받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왜 중소기업 CEO는 인건비 증가를 우려할까? 절대평가를 도입했을 때 모든 직원이 S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인센티브는 생돈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인건비가 증가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원리가 어떻습니까? 절대평가에서 S를 받았다는 거는 원래 세운 목표보다 110 내지 120%를 달성했다는 뜻이고 이 110이나 120은 10% 내지 20% 초과된 실적은 당초에 없었던 수입이에요. 당초에는 없었던 수입이에요. 새로 생긴 수입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중에 일부가 직원들한테 S등급 인센티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쓰던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새로 올린 매출에서 초과된 부분이 가져온 수입 중에 일부가 재원으로 확보되는 거니까 회사도 좋고 직원 개인들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평가를 도입한 회사는 특히 영업사원들의 경우에 날개를 달고 급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포화 상태에 있는 시장에서가 아니라 일종의 블루오션 같은 시장에 가서 우수 직원들이 거기를 뚫고 거기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그 고객들한테도 수익이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하니까 거기에서 급성장을 하는 거죠.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증권회사 역사에는. 우수 직원들이 지방 아주 그냥 전국 100개 지점 중에 전국의 92건 이하에 있는 그런 98위, 97위 지점에 가서 그 지점을 한 3, 4년 만에 10위권 지점으로 바꿔놓은 사례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수한 사람들이 갖는 역량을 잘 활용하라는 거죠. 회사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그쪽으로. 인사평가제도가 그런 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설계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평가제도를 심플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KPI를 기반으로 한 MBO는 중소기업에 맞지가 않아요. 저희가 해보면. 중소기업에는 좀 덜 맞고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OKR이 이제 중소기업에 훨씬 더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훨씬 심플해요. 그러나 이 OKR을 도입했다고 만사 다 되는 건 아니고요. OKR은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상당히 많은 과정 관리들이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야 되고 서로 피드백을 많이 해줘야 돼요. 서로. OKR이 운영되려면. OKR의 O는 오브젝티브입니다. 목표. 이 목표에 따라서 핵심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내야 될 핵심 결과 키 리절트를 정확히 찾아내면 그 키 리절트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찾게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에 집중하면 KR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 KR이 달성되면서 오브젝티브가 달성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 OKR은 뒤에서 보여드리지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과정 관리와 수식 커뮤니케이션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또 OKR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MBO 방식에 또 KPI를 가지고 MBO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OKR이 훨씬 중소기업에 심플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취지에 맞다. 평가제도를 심플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OKR은 여기서 보시는 대로 목표를 수립을 하고 키 리절트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측정 가능한 시간 단위 이정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해오던 투두리스트와 뭐가 다르냐? 투두리스트는 오늘 할 일, 주간 단위로 할 일들을 나열해서 하나씩 쳐내려가는 것이라면 OKR은 목표 달성을 위한 측정 지표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점들이 다르고 우선순위별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네. 뭐 투두리스트도 요즘에 뭐 중요도 긴급도를 정해갖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서를 정해서 하고 일정까지 넣어라. 그게 더 나가면 OKR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단순 투두리스트와 OKR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투두리스트가 더 발전하면 OKR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 직원들 스스로 자기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게 기본적으로 OKR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제도는 회사에서 만들어갖고 직원들한테 뿌려주고 위에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라 인사평가제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OKR은 이걸 도입해본 회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첫째, 자기 업무를 명확하게 목표화하고 해야 될 일들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일정까지 정해서 관리를 하니까 업무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행한 업무 관리가 곧 성과관리, 평가관리로 이어지다 보니까
일도 명확해지고 성과 관리도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OKR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OKR도. 첫 번째, OKR은 업무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냥 OKR 카드가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안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키 리절트와 거기 나와 있는 두 체크 리뷰라고 되어 있는 그 항목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게 이렇게 설정이 된 걸로 우선순위가 고려가 되지 않으면 이 OKR은 그냥 단순한 투두 리스트로 끝나는 겁니다. 업무 리스트로. 두 번째는 OKR을 한다고 하면 소통이 많아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내 OKR 카드는 다른 직원들도 다 공유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전사 공유가 되는데 그 공유를 하는 이유는 서로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요. 아, 요건 요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 내가 그 일을 신규 사이트 오픈과 전에 우리 회사 홈페이지 오픈을 내가 해본 어떤 무슨 과장이 다른 부서에 가 있는 과장이 그걸 본 거예요. 아까 보신 요 앞에 대리가 설정한 요 OKR 카드에 대해서 자기가 회사 홈페이지 오픈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니까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아, 요 때는 이런 걸 반드시 확보하고 단순히 도메인 확보만 써놨는데 그 도메인 확보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요즘엔 글로벌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도메인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3개 이상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야 이게 나중에 사이트가 오픈 가능하다.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게 전사 공유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OKR은 또 실패해요. 세 번째, 공유되지 않고 소수만 공유하는 경우. 이것도 역시 누군가가 컨설팅 기관이나 외부 경영진들이 만들어가지고 위에 있는 경영진들이 만들어서 밑에다가 그냥 뿌려준 거. 부서 단위로 개인 단위로 뿌려지면 이거는 실행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OKR의 정신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만이 공유되는 경우 실패하는 거예요. 또 OKR 수립 시에 직원 전체가 참여하지 않고 일부 직원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한 거 마찬가지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거는 자기가 그 만든 개인의 OKR이 또 부서의 OKR과 연계되도록 부서의 OKR이 전사적으로 연계되도록 이렇게 회사의 목표부터 OKR부터 부서 단위 개인으로 왔다가 다시 개인 것들이 부서와 또 부서 것이 전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순환 과정으로 OKR이 서로 공유되고 피드백되면서 보완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중소기업의 모든 평가를 가지고 방향성을 얘기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3분 남았는데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인사평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된다. 두 번째, 중소기업에 맞게 유연하고 심플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MBO보다는 OKR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데이터나 시스템 기반화가 돼야 된다. 기존에 도입한 ERP하고 연동해서 앞으로 인사평가는 시스템, 솔루션을 통해서 ERP의 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면 아주 수월하게 데이터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최근에 People Analytics라고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중소기업도 활용을 해야 된다. 중간 리더 임원의 평가자 훈련을 강화시켜야 된다.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임원들, 중간 관리자들은 평가 면담자로서 필수 업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면담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한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의 하나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 필요시 외부 전문 평가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어떤 기업에 외부 전문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직원들이 한 해 동안 했던 자기가 세운 계획과 실행한 실적들을 PT하고 그걸 평가하면 그 외부위원 평가가 한 30점 정도 반영되게 하는 이런 전문가를 도입한 외부 평가도 특히 벤처기업 같은 데는 도입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기업 같은데요. 자, 이제 중소기업도 인사평가를 체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모가 작은데 창업 초기부터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제도는 무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러시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러는 동안 우수 직원은 이직을 하고 어렵게 채용한 신입사원도 1년도 안 돼서 다 나가버립니다. 열심히 제대로 일한 직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단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게 심플하고 수용도가 높은 방식으로 직원과 개인과 회사 모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점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고 상대적 서열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을 통해서 나날이 성장하는 회사와 직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소기업을 향한 중소기업의 제1의 선택은 인사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